네, 진사로입니다. 49에 하는 건 기본, 31번부터 해설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가부터 볼게요. 박승환 대대장 군대 해산에 항의하며 순국하다. 자, 군대 해산에 항의했다라는 거죠. 요거는 그 정미칠주야. 한일 신협약이 체결된 직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폭로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이겠죠. 그 다음에 고종 일본에 의해 강제 퇴위됐다라는 겁니다. 자, 요 순서가 일단 이 헤이그 특사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헤이그 특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특사 파견의 영향으로 고종께서 강제 퇴위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다음이 바로 다예요. 자, 그렇다면 요 가는 박승환 대대장의 순국, 요거는 정미 7조약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 고종 퇴위 이후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이 3번 나다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3점짜리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정미 7조약이 고종의 강제 퇴위보다 앞이냐 뒤냐 이거를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한일 신협약 요 조약은 그 고종의 강제 퇴위 이후에 융희 황제 즉 순종이 재위하고 있던 시기에 체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2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가의 유배지를 찾아서 제주도, 흑산도, 쓰시마섬. 참, 이분 유배도 많이 가셨네요. 자, 제주도 흥선대원군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됐다. 자, 근데 흥선대원군 비판 상소를 올렸다면 사실 이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흑산도 보시면 일본과의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됐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쓰시마섬 항일 의병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에 의해 유배됐다. 참, 보면은 진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너무 앞서요. 일본과의 조약 체결에 반대했다. 흥선대원군을 비판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정말로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보수주의자 쪽으로는 원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나라를 위한 생각밖에 없었던 진정한 보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흥선대원군 비판해서 탄핵시켰죠. 결국 흥선대원군 물러났죠. 그리고 일본과의 조약 체결 반대 요거랑 관련된 게 외양 일체론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소를 올렸다. 근데 이 상소가 지부 복궐 척 화의소 척화의소 이 지부라는 게 이제 도끼를 들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도끼를 들고 난입이라긴 좀 뭐하지만 도끼를 들고 궁궐에 와서 상소를 올렸다 이겁니다. 일본과의 조약 체결 반대했다라는 거죠. 자, 이거 관련되신 분은 최익현 선생님이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항일 의병운동 얘기했는데 이 항일 의병운동은 을사의병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태인 지역에서 정읍 옆에 있어요. 태인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관군이 진압을 하러 오니까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하고는 싸울 수가 없네. 이러면서 무기를 내려놔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체포가 되셔서 쓰시마 섬까지 끌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최익현 선생님인데 이제 뭐 흥선대원군을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위정척사 운동을 많이 하셨고 사실은 흥선대원군도 어떻게 보면 위정척사 쪽이에요. 근데 그래도 흥선대원군은 왕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정권을 잡을 수는 없다. 성리학의 논리에 따라서 이제 왕이 정치를 하실 때입니다. 이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를 한 거죠. 다만 이제 나중에 고종은 이 최익현 선생을 뽑아다가 호조 참판으로 발탁하고 총애하기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뭐 그렇고요. 이 신돌석 이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을사의병의 대표적인 지휘관이 두 분인데 최익현하고 신돌석이요. 이 신돌석 이분은 이름 보면 아시겠지만 양반 출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을사의병 때는 이 평민의병장 신분제가 폐지된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민의병장인 신돌석 장군 같은 분도 활약을 하셨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허위 유인석 이 두 분은 이 허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허위 이분은 정미의병의 지휘관이고요. 정미의병, 예, 여기 지휘관이시고, 그 다음에 저 유인석 요분은 을미의병. 충주 쪽을 점령하셨던 그분이에요. 이제 죄송해요. 일제강점기 때 그 항일 활동을 하셨던 그 윤희순인가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유인석 이 장군님의 아마 조카 며느리?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 을미의병 때 활약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이제 선지에 나와 있는 이 분들이 전부 다 의병 활동으로 큰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네요. 33번 가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임진왜란 때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순절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래 부사였어요. 초량 외관이 있었다. 그 다음에 내상의 활동 근거지였다.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가 개최됐다라는 거죠. 자, 동래. 이제 동래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동래에서 이게 이제 내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상이 동래 지역 중심으로 활동했던 상인. 그 다음에 이제 초량 외관이 있었다. 이 외관이 주로 뭐 두모포나 초량 이런 데 조선 후기에 있었죠. 이 지역은 바로 부산인데,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부산 지역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안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산하면 무조건 저는 의열단의 박지혁 의사. 물론 이게 나오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의열단에 계셨던 박지혁 의사의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이게 나올 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의열단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뭐 김구 선생이 김원봉 선생님이 조직하셨고, 김상홍, 나석주, 김일상 의사 이 정도를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제 생각엔 부산 지역에서는 그래도 의열단의 박지혁 의사 활동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역 문제로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34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군사 조직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죠. 1920년대 만주 지역 독립군의 활동입니다. 자, 대한독립군 홍범도 대한국민의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가가 있고 김좌진 중강단 청산리 전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독립군처럼 여기에 들어갈 군사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는 청산리 전투랑 관련된 핵심적인 군사 조직을 찾아라. 즉 북로 군정서입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게 보면 아마 이렇게 변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강단이 북로 군정서로 발전했죠. 그리고 이 북로 군정서가 청산리 전투의 주력 부대였다. 그리고 이제 김좌진 장군이 총지휘관이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른 거는 말로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중국 관내 지역에서 창설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김원봉 선생께서 이제 창설하셨죠. 나중에 이 조선의용대가 화북 세력하고 화북 지역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잔류 세력으로 분화가 돼요. 이 화북 세력의 경우에는 호가장 전투를 치른 후에 조선 독립동맹이 창설되는데, 거기에 산하부대로 들어가면서 조선의용군으로 재편됩니다. 그리고 이 잔류 세력은 한국 광복군에 편입돼요. 그러니까 김홍범 선생은 잔류 세력에 계셨고, 그래서 이제 한국 광복군의 일원이 되십니다. 자, 이 조선혁명군의 경우에는 1930년대 초 남만주 지역이에요. 안 쓰려고 했는데 계속 쓰게 되네요. 영르가 전투, 흥경성 전투. 지휘관은 양세봉 장군님이십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한국 광복군 지청천 장군님께서 총사령관이셨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정규 부대였어요.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OSS 전략정보국 특수부대랑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 갈게요. 가해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은 1919년 가직원들이 청사 앞에서 찍은 사진이래요. 가는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서 수립되어 독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읽자마자 이 가 조직이 나와야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걸 물어봤으니까 그냥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연통제를 실시했다 임시정부 활동 맞습니다. 다만 이 연통제 관련해서는 일용양행, 보니까 뭐 저 조지 루이스 쇼 이분까지 나온 시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조지 루이스 쇼 이분이 일용양행을 운영하신 분인데, 그분 이름까지는 몰라도 일용양행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공채 발행한 건 맞죠. 자, 그 다음에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신민회에서 한 일이에요. 신민회. 한일관계 사료집 발간은 임시정부에서 했던 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는데, 이제 지금 이게 임시정부가 뭐 이렇게 40년대 이후에 했던 일들도 있는데, 보통 초기 관련, 임시정부 설립 초기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 이제 선지에도 초기 관련된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40년대 이후에 임시정부 얘기가 본문에 나오면 역시 선지에도 40년대 이후께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좀 더 풀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36번 가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이분 누군지 아냐? 응, 김익상이잖아. 자, 김원봉이 조직한 가에 소속되어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한 분이야. 나석주, 김상옥도 가의 일원이었지. 제가 이 36권이 이 문제인지 좀 잠시 까먹고서 앞에 그 부산 지역 나왔던 문제에서 막 떠들었죠. 의열단입니다. 시험에는 김상옥, 나석주, 김익상 의사가 많이 나오지만 제발 박지혁 의사 좀 기억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자, 이 가단체는 의열단이고 지금 김익상 의사에 대해서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김상옥 의사는 종로 경찰서, 나석주 의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랑 식산은행에다가 폭탄을 투척하셨어요. 식산은행. 그 다음에 김익상 의사는 조선 총독부라고 나와 있죠. 이게 그 영화 밀정이었나? 그 첫 장면에서 총 빠바바박 막 일본 그 경찰 수백 명하고 이 총싸움하는 분이 그 김상옥 의사.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면에서 자전거 타고 조선 총독부 건물로 들어가는 분이 김익상 의사라고 생각이 돼요. 예, 아마 이제 그 영화 감독도 그런 뜻으로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이제 의열단입니다. 자, 선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의열단에 대해서는 이제 뭐 김원봉 선생께서 조직하셨다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조선혁명 선언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이게 이제 많이 등장하죠.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 조선혁명 선언은 신채호 선생께서 쓰셨습니다. 아까 대한매일신보 설명하면서 나왔던 독사신론의 그 신채호 선생입니다. 자,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이거 신민회.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되었다. 이거는 독립의군부예요. 이건 이제 임병찬 선생께서 고종의 밀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을 했는데 1910년대 비밀 결사였습니다. 그 조선 총독부에다가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시도했던 단체예요. 기억하시고,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했다. 신한청년당. 여기 대표가 김규식 선생이죠. 물론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신 분은 여운형 선생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7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것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마련하는 단체에서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만든 원고입니다. 이 단체 이름은 뭘까요? 쉽죠? 조선학회입니다. 정답 4번이에요. 조선어학회. 이게 정답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편찬 시도. 이제 이거 만든 원고를 통상 말모이 이렇게 불러요. 이 제목의 영화도 나왔었죠. 조선학회랑 관련된 영화. 뭐 이런 게 있었고, 정답은 이제 조선학회고요. 자, 보안회. 요거에 대해서는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저지. 애국계몽운동 단체요.
개강권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협회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게 많잖아요. 독립문, 독립신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비슷한 거 하나만 쓸게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요게 있고, 이제 저지를 하니까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관민공동회까지 열려요. 그러면서 헌의 6조가 결의가 되고, 또 한편으로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얘를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고종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 추진을 보니까 저놈들이 입헌군 주제? 그러면 내 권력을 뺏어가겠다 이 얘기구만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황국협회, 그러니까 보부상 단체까지 동원해서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 비밀결사예요. 1915년인가 조직됐어요. 국내 비밀결사입니다. 이건 이제 뭐 군자금 모집이나 친일파 처단 요런 거를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했어요. 공화정. 이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 쪽이 목표였고, 이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이 목표였어요. 앞에 독립의군부 나왔는데, 이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 그러니까 왕정 복고주의가 목표였고, 이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목표로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제 뭐 친일파 처단이나 군자금 모금, 그 다음에 이제 만주의 독립기지 설립, 요런 걸 이제 추진을 했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설립하신 분, 박상진 의사. 요 분의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38번입니다. 다음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이렇게 고른 것은, 자,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을 대전자령에서 물리치고 많은 전리품을 노획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전자령 전투 나왔습니다. 자, 대전자령 전투는 1930년대 초에 북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예요. 중국 호로군과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왜냐? 이때 중국하고 연합을 하게 된 게 한중연합작전. 아니, 왜 중국이 갑자기 우리나라랑 힘을 합쳐서 일본하고 싸우려고 하냐? 이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만주사변이 일어나서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만주 지역을 그냥 무단으로 점령하고 거기다가 자기네들의 괴뢰 국가를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그 전까지 뭐 미스야 협정해가지고 만주 군벌한테 막 한국 독립군 잡아다가 넘겨주고 막 이래가지고 돈 벌고 이랬는데, 이제 보니까 저 일본 저놈들이 결국 중국까지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일본 놈들을 싸워서 무찔러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만주 지역에서 계속하여 일본에게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이제 한국 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하고 연합하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물론 이제 그거 관련된 게 뭐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콩공원 의거도 무관하진 않습니다. 그 작전을 성공해가지고 당시 중국 지도자 장제스의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됐죠. 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만주사변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답니다. 3번이에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사이 이 시기에 있었다고 보면 되겠고, 말 나온 김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냥 생각나는 거 싹 얘기하겠습니다. 자, 북만주 지역에서는 한국 독립군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지청천 장군께서 이끄셨다라고 나와 있죠. 이제 그 쌍성보 전투도 물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전자령 전투는 본문에 나와 있고, 이 한국 독립군은 한국 독립당의 군사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혁신의회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 여기는 이제 조선혁명군, 아까 선제 나왔죠. 여기는 양세봉 장군께서 지휘하셨고,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은 역시 조선혁명당 산하의 군사 조직이고, 그 국민부에 있었어요. 그 삼부 통합운동이 1920년대 후반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삼부가 다 통합되지 못하고 둘로 정리가 되잖아요. 혁신의회, 국민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쪽으로 발전했다고 보면 되겠고,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했다고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조선혁명군도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를 치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천도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동학을 계승했다. 개벽이나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견했다. 이제 기관지로 만세보 있었죠. 아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냥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1번입니다. 어린이날 제정에 기여했다. 이게 이제 천도교에서 주로 벌였던, 단체로 보자면 천도교 소년회예요. 그 전에 색동에도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이 천도교 소년회의 그 소년운동. 그러니까 천도교의 가장 기본적 교리는 그 인본주의잖아요. 천도교 신자분들께서 들으시면은 야 그거 아니야 막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한국사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자면 천도교의 기본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천 사상이나 시천주, 시천주라는 건 이제 마음속에, 누구나 마음속에 하늘님을 품고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이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이고 하늘님을 품고 있는 그런 존재다 보니까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천도교의 기본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가 어린 사람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소년운동이 펼쳐졌고, 어린이날은 단어가 만들어지고 어린이날이 제정됐다 이거죠. 자, 여성교육을 위하여 이화학당을 설립했다. 요거는 이제 스크랜턴 여사입니다. 을사오족 처단을 위해서 자신회를 결성했다. 요거는 대종교에서 한 일이에요. 이게 이제 두 분 정도를 봐두시면 되겠는데, 나철, 오기호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 대종교 쪽에서 이제 나중에 가면 중광단을 조직하죠. 그게 북로군정소로 발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일 무장 투쟁단체인 의민단을 조직했다. 이 의민단은 천주교에서 조직한 무장 투쟁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스크랜턴 여사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신교 쪽,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40번 갈게요.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된 일제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시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정부는 띠디디 물자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읽다 보시면 알겠죠. 국가 총동원법 시행. 이게 언제 있었냐면 만주사변 이후부터, 그러니까 1930년대 중반 이후,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이제 식민지 조선이죠. 진해가 조선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가 주체 총동원하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물자 및 인력 수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자 인력 수탈인데, 이게 이제 그 공출, 주로 쌀이나 금속 종류, 그 다음에 배급제도도 여기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인력수탈로는 공출하고 배급이 있고, 인력수탈로는 강제징용하고 학도 지원병제도, 징병제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성들마저도 여성 정신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그 위안부. 진짜 나쁜 놈. 예, 뭐 하여튼, 예, 감정만 올라오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국가총동원법 시행 1930년 중반 이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이 1번이요. 징병제를 실시하였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정답이고, 조선 태형령 토지조사령 헌병경찰제, 이건 전부 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해설 강의 할 때마다 이게 감정이 가끔씩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눌러버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꼭 기억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이렇게 나쁜 일을 했구나 라는 거.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4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